입주자가 임대료를 거주할 수 있는 데다가 최장 10년이면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생깁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얘긴데요. 분명 서민의 포커스를 맞춘 주거 정책이지만 오히려 서민 부담만 키웠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조진희 연정부동산 연구소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공공임대주택 사실 그 취지나 의미는 서민 주거 안정에 있을 텐데요. 그 취지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한다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돈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해라. 그리고 초기에 부족한 자금이라든가 좀 그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를 좀 더 저렴한 수준으로 해서 주거 안정화를 깨야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국가가 제공하는 좋은 주택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최장 10년이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는 게 또 큰 장점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분양 전환 시에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양 시점 기준이 이제 입주 공고 기준이 아닌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분양 전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치가 되는 것이 현 세입자 임차인이라는 주거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규정이 바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무주택 세자주일 경우에는 10년 뒤에 분양 전환 자격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위법 여부가 바뀌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주택 세대주 말고 가족 부인이라든가 자녀가 구입을 하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이 입주자가 살던 집을 분양받으려면 수억 원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토지 가격이나 가격 상승을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많이 논란이 됐던 판교의 사례를 놓고 본다면 84m 제곱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9억대 후반, 10억대의 가격이 형성되었던 것이 최근에 거의 13억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주 당시 10년 전 가격을 놓고 봤었을 때 보증금이 거의 뭐 2억 4천, 3억대 초반이었는데 그 상승폭을 놓고 봤었을 때 거의 2.5배, 3배 달하는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 자체가 그 상승된 가격폭만큼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더라도 의미가 없게 된 건데 입주자 입장에서는 반발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가장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년 임대차하고 10년 임대차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5년 임대차 같은 경우는 건설 원가에다가 감정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반을 나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입주 당시에 5년 뒤에 그 분양 가격, 전환 가격들을 예상할 수 있고 그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고 실제적인 감정가액 상승폭도 적습니다. 근데 10년 장기 임대 같은 경우는 시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입주 전환 시점에서의 어떤 가격 감정가액을 하다 보니까 거의 시세에 준하는 가격을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주 당시에 보증금 자체가 입주 분양가, 주변의 분양가 대비해서 크게 격차가 나지 않았던 것이 입주 전환 시점에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일부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임대료 상승폭에 대한 불만도 나오던데요.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LH공사가 공급할 당시만 해도 가격 상향선이라는 것들이 물가 수준에 연동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 리치형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5% 가격 상승폭이 최고점을 찍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입주할 때 당시에는 임대료가 쌌는데 나중에 입주해서 10년이 지나는 과정을 겪다 보면은 거의 50%에서 많게는 100만 원대까지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을 부담하고 있는 민영주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자본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시점들도 오다 보니까 임대료 상승폭에 대한 어떤 불만들도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들이 반발하는 이 상황 자체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면 최근 논란이 된 뭐 로또 임대랑 뭐가 그리 다른 거냐 뭐 이런 목소리인 거죠. 네, 우선 가격 주도선을 놓고 본다면 강남 4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판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가격 주도성이 향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내년 2019년도에 분양 전환될 가격을 예상치를 놓고 봤었을 때 59m 전용 제곱 기준으로 했었을 때 거의 7억대 중반, 8억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세를 놓고 보더라도 거의 9억대 중반, 내년 입주 시점엔 거의 10억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미 감정 시세를 놓고 보더라도 시세에서 거의 20% 이상의 수익을 이미 발생을 시켰는데 이거를 더 낮춰서 가격을 산정한다라는 거는 현 입주민들이 결국에는 로또 임대와 같은 조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민 주거 안정의 취지에서 제도적 손질은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현재 국토부에서는 뭐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좀 더 강합니다. 아, 예. 작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미 10년 전환 그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민과 협의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협의 사항이라는 것이 이미 그 처음에 분양 공고 냈었을 때 입주 당시에 분양 가격의 전환 기준이 감정평가액이라는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계속 뒤엎어서 다시 소급 적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감정가액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명시해놨기 때문에 현재는 구체적인 제도를 다 완벽하게 바꾸기는 어렵고 보완하는 절차로다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